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여러분은 상상 자주 하시나요? 상상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일을 말하는데요. 본래 상상은 생각할 상과 코끼리 상이 합해져 코끼리를 생각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대 중국의 허난 지방에는 코끼리가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코끼리들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뼈의 흔적으로 코끼리의 생김새와 크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상상이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단어의 유래를 찾아가는 과정 역시 또 다른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데요.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는 동안 상상의 세계로 풍덩 빠져보세요. 여러분도 한때는 타고난 상상가였답니다.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윤간을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우리 두 신경 쓰지 마요 그렇고 그런 얘기들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미뤄버려요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에 쥐어진 마법 정원으로 와요 색색의 보석 꽃반 오르기란 달콤한 우리 두 사람 웬일인지 인생이 재미없다면 지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요 기회는 한 번뿐 실수하지 마요 진짜로 해내고 싶은 걸 찾아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오늘의 당신을 버려봐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윤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장밋빛 인생을 당신과 나와 우리 둘이 함께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걸 가져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오늘의 당신을 버려봐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윤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초록바다 속을 달리는 빨간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멋진 푸른 세상 속을 나르는 마법 윤단을 타고 이렇게 멋진 장밋빛 인생을 당신과 나와 우리 둘이 함께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였습니다. 세종 FM 98.9MHz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이니와 함께하는 같이 보는 그림책,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진주의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그림책과 관련된 분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꿈달과 지니의 같이 봄이 간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니와 함께하는 같이 보는 그림책입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득 떠오른 같이 보는 그림책의 인입니다. 애님,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다행히 특별한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낸 것 같은데요. 이니님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별일 없었으니 잘 지낸 거 맞죠? 네, 그쵸. 근데 오늘 앤님 옷차림을 보니 화사하니 봄이 느껴지는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3월의 첫 시작이고 또 이제 따뜻한 네. 봄이 되었으니 신경 좀 썼습니다. 봄맞이 해야죠. 네. 덕분에 저도 봄맞이하고 좋네요. 앤님 혹시 밤 산책 나가본 적 있나요? 저는 밤에 일찍 자는 편이라서 어두워지면 일단 잘 안 나갑니다. 네, 그래도 창문 너머로 밤하늘은 가끔 쳐다보는데요. 근데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안 보이잖아요. 뭐 가끔 달도 보고 밤 풍경은 그래도 참 멋집니다. 이니님은 밤 산책 좋아하세요? 저도 밤에는 웬만하면 잘 안 나가요. 그렇죠. 네, 주로 낮에 다니죠. 저도 거실에서 밤하늘을 보다가 문득 달을 보게 되었는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이 그렇게 반짝이고 예뻤는데 근데 별이 예쁜 날은 달이 작잖아요. 그렇죠. 달이 또 너무 밝으면 별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뭐 하지만 그래도 밤하늘은 언제나 낭만적이죠. 맞아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학교에서 집이 멀었던 저는 친구들이 다 같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착한 친구들이네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노는 거죠. 그때 밤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집에 가는 길이 덜 무서워서 친구들하고 제잘되며 소원 빌었던 생각이 나요. 혹시 앤님도 달 보면 소원 빌어 보셨나요? 뭐 보름달이 뜬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날이면 항상 마음속으로 빌죠. 근데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은 그렇게 자주 올려다보던 달을 언제 또 그렇게 봤나 싶은 거 있죠, 저는. 그렇죠. 살다 보면 뭐 바빠서 달을 보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오늘 밤에는 어떤 달이 뜰지 밤하늘을 한번 꼭 올려다 봐야겠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럼 저는 성공입니다. 성공이요? 네, 작전 성공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올려다본 그 달을 오랜만에 올려다봐서 달님에게 우리 달님 그동안 달님 보지 않아서 서운했었죠?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 상황과 딱 맞는 달 그림책이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달이 나오는 달 그림책이군요. 네. 아이들 어릴 때 많이 읽어주던 안녕 달님 그 책은 아니죠? 너무 뻔해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 그림책은 풀빛 출판사에서 나온 임윤글 그림의 달터뷰입니다. 달을 인터뷰하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하셨죠? 달을 인터뷰하는 이야기인데 제목이 달터뷰입니다. 내용이 정말 기발하고 재밌어요. 네,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방송국에서 뉴스의 한 장면처럼 기자와 달님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세계 최초 달과의 단독 인터뷰라고 떠 있고요. PBS 단독 라이브라고 생방송임을 알리는 자막도 있습니다. 화면 아래로는 생애 첫 인터뷰, 매우 긴장, 좀 더 사람들과 소통 원해라는 자막도 흘러가는 듯해요. 정말 이 기자가 달을 인터뷰하는 건가 봐요? 맞아요. 근데 이 기자의 질문이 좀 밉상이에요. 제가 기자 흉내를 좀 내볼게요. 사람들은 해님에 비해서 달님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달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근데 기자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달님을 모시고 햇님과 비교를 하다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밉상이죠. 근데 우리 달님 조곤조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야기를 해요. 대답을 들은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하지만 확실히 해님보다는 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PBS 방송국 기자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법도 한데 기자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달님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달님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참 애틋합니다. 우가 짜가 우가 쿠가 부구구 뭐 이런 이야기하는 과거의 사람들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이 우가자자 이건 뭔가요? 그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우가자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석기 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요? 여기 불 앞에서 춤이라도 추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막 우가짜짜 우가 막 이렇게. 맞습니다. 불 앞에서 동물 가죽을 두른 남자인 듯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옛날 과거부터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달님은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 인간들이 세상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였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힌트 좀 주세요. 뭔가 신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앤님이 오늘 밤에는 밤하늘 한번 봐야겠다고 하셨을 때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힌트예요. 그렇다면 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밤하늘을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가요? 아, 비슷한데요. 책 표지 뒷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를 10초만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건네보세요. 소원을 빌어도 좋고 비밀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라고 말이죠. 왠지 요즘 사람들은 달님을 올려다보지 않는 것 같아 달님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는데요. 네. 뭐 아주 옛날에는 달력이 없으니까 달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해야만 했잖아요. 뭐 지금은 달력을 보지만요. 그렇죠. 그렇게 자주 올려다보던 달님을 요즘은 왜 보지 않게 되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달님이 기자에게도 자신이 진짜 잘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이 책의 매력이 마지막 반전에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달을 인터뷰한다는 소재부터 흥미로웠는데 어떤 반전이 숨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저 이 마지막에 빵 터졌잖아요. 이야기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스포 조금 하자면 그 밉상 기자가 소원을 빌거든요. 근데 그게 반전이에요. 더 궁금해지시죠? 아니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겠습니다. 안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책으로 보셔야죠. 얼마나 재밌다고요. 말 나온 김에 달에게 소원을 빌어 이루어진다면 어떤 소원을 빌어보실래요, 우리 앤님? 저는 한 가지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네. 소원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 하나 보내달라고 빌고 싶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아, 그 소원은 좀 들어주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밤하늘 달 보신 지 오래되셨다면 오늘 밤에는 어떤 달이 떴는지 한번 보세요. 재미삼아 소원도 빌어보시고 맘에 담아두었던 말들도 달님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저도 달님을 대변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니님 말씀처럼 다 같이 밤하늘에 달 한번 올려다보는 여유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는 그림책 달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보는 그림책, 다음에도 문득 떠오른 그림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매일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혼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웃음소리 힘이 없거나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낯선 곳에 혼자거나 하루 종일 후회될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노랫소리 빛나던 너의 세상들이 멀어지거나 모두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아질 때도 천천히 와. 여기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그냥 그대로라도 좋아. 지금 이대로 아름다우니까. 괜찮아. 실수하고 들려도 좋아. 왜냐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이제
소란이 부르는 괜찮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번 코너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신간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범의 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그림책을 소개해 주실지 오늘 또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기다린 만큼 앤님도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선 앤님, 혹시 우리나라의 많은 왕 중에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한글을 만든 정말 훌륭하신 분, 세종대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조선 후기로 가면 영조와 정조도 생각나고요. 저는 조선시대 왕 중에 정조를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드라마에서 정조 역할을 맡은 2PM의 준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 이산에 나온 정조 이서진을 얘기하시기도 해요. 앤님은 어느 쪽인가요? 아, 슬프지만 저는 나이가 좀 있나 봅니다. 정조하면 이서진 배우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저는 준호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멋진 준호를 떠올렸는데요. 정조하면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정조의 효심이 담긴 책입니다. 윤민용 글, 이화 그림, 봄볕 출판사에서 출간된 1795년 정조의 행복한 행차입니다. 정조의 효심이 담긴 그림책이라니 혹시 어머니 해경궁 홍씨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을 위해 2년이 넘도록 효심을 담아 준비한 조선 최초 궁궐박 7박 8일의 행차를 기록한 화성 원행도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할 책은 이 화성 원행도를 새롭게 재현한 그림책입니다. 정조의 화성 행차를 그린 그림책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그림책을 만든 작가는 혹시 어떤 분인가요? 저도 이번 그림책을 통해 알게 된 작가인데요. 글을 쓰신 윤민용 작가는 현재 조선시대의 궁중회화를 공부하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민화를 그리는 이화 작가는 감성민화연구소 대표로 각종 방송, 사파 작업을 하며 민화를 가르친다고 해요. 아, 그래서 표지 그림에서도 민화 분위기가 났군요. 표지만 봐도 행군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구석구석 세밀하게 표현한 그림들도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표지 그림만 봐도 이건 꼭 소장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표지 제목 옆에는 화성 원행도를 따라가 보다라고 작게 부제목이 써 있어요. 그리고 팔각형 금색 테두리 안에 1795년 정조의 행복한 행차라는 제목이 써 있고 행차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표지의 그림만 봐도 정조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이 행차를 준비했을까 싶은데요. 화성 원행에 관한 책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멋진 그림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표지에 있는 그림은 또 다른 말로 반차도라고도 합니다. 반차도란 궁중 행사를 치를 때 의례에 투입되는 기물과 인물들의 배치와 순서를 기록한 그림을 말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행사 때 필요한 의전 배치도와 비슷하다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으로 잘 남겨져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료를 바탕으로 아주 멋진 그림으로 재탄생시킨 작가님도 정말 대단하고요. 네, 저는 작가님들도 존경스러웠지만 봄볕 출판사에서 이 그림책에 많은 애정을 갖고 준비하신 것이 느껴졌어요. 이번 그림책 다음에도 시리즈로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계속 이렇게 그림책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표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으니까 다음 장도 넘겨볼까요? 첫 장은 어머니 해경궁과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을 기념하며 정조가 화성행군을 2년 전부터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역사상 국왕이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 궁궐 밖으로 선왕의 능을 찾아 떠난 일은 한 번도 없었어. 도성 밖에서 궁중 잔치를 여는 일도 처음이었지. 정조는 2년 동안 차분하게 잔치를 준비했어.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창덕궁에서 화성 행군으로 가는 길을 정비했지. 과천을 지나 화성 행군으로 가는 길은 고갯길이 험하고 다리가 많아서 시흥 쪽으로 넓고 평평한 길을 새로 닦았어.
안양천을 건너기 위해 만안교를 놓고 화성으로 가는 길에 머무를 시흥 행군을 수리하고 잔치가 열리는 화성 행궁도 고치고 늘려지었지. 해경궁이 탈 가마도 공들여 만들었어. 행사를 총감독하는 정리소라는 임시기관도 만들었지. 이 글만 봐도 정조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철저하게 계획한 행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글과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배다리를 설치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출발 전 미리 춤과 행렬의 순서를 여러 번 연습했다고 합니다. 한강 위에 배다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배다리는 효자다리 역사 그림책도 생각이 나는데요. 배다리에 대해서 진주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배를 일정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나무 판재를 깔아 상판을 만든 임시 다리입니다. 능행을 위해 그때마다 배다리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행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드디어 7박 8일간의 거대한 행차가 시작되고 긴 여정이 있었던 일들이 글과 그림으로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뒷이야기는 그림책으로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꼭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행궁 시작인데 하루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저도 정말 궁금해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그림책 나올 때부터 한번 봐야지 했는데 여태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림책 뒷부분에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화성 원행도 병풍 그림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배다리를 비롯한 세밀한 그림이 있어요. 또 정조가 왜 화성에서 잔치를 벌였는지 화성 행차를 기록한 책과 그림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꼭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더 쉽고 재밌을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도 가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정조와 관련된 이렇게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저는 이게 화성행차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1795년 정조의 행복한 행차 자세히 봐야겠어요. 저는 이 그림책을 보기 전에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로 효심이 지극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많이 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조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조금은 엿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 그림책 보면 부모를 향한 정조의 효심뿐만 아니라 이게 정조가 살았던 시대까지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비 오는 날 덜덜 떨면서 수원화성에 갔던 기억도 났습니다. 앤님은 수원화성에 가보셨나 봐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 1997년부터 수원 화성문화재 행사로 서울, 화성, 수원 세 군데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한다고 해요.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올해는 꼭 보러 가고 싶어요. 네, 저도 매년 가야지 했는데 여태 못 갔거든요. 이게 네. 행궁 모습은 드라마나 그림을 통해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올해는 꼭 보러 가자고요. 네, 올해는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진주님, 오늘 소개해 주신 그림책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세요. 1795년 정조의 행복한 행차. 그림책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정조의 행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모를 위한 지극한 효심이 결국에는 정조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온 건 아닐까요? 역사의 한 장면과 함께한 이 순간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그림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 듣던 그 멜로디 듣자마자 떠올라 그때의 memories All of my old school lovers where you at 이 노래 듣고 같은 느낌 느끼길 바래 그래 너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너무 참 행복했었고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참 많은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나고 영원하지 못할 영원을 원하고 또 바라고 아름다운 한패이지 불타도록 뜨거운 사랑아리에 대이지 돌아보면 재미지 We were young and crazy 그때 그 시절 노래가 들리면 I smile
그때 그 시절 가사가 내 얘기 같아. 노래가 반가워서일까 우리가 그리워서일까 그때가 순수했던 걸까 우리가 순수했던 걸까. 그래 너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너무 참 행복했었고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Lady. 기록보다 오래가는 기억보다 아름다운 추억. 기뻐서 울고 슬퍼서 웃고 우리 비싸게 주고받은 수업. 화요일엔 만남을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토요일엔 밤이 좋아. 우린 그랬었다 목 놓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듣던 그 노래 그때 그곳에서 함께 부르던 그 노래. 오래전 그날 우리 얘기로 노래가 심장 속을 때리고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옛 노래들 loud on the radio. 언젠가 우리 함께 듣던 그 멜로디 듣자마자 떠올라 그때의 memories. All of my old school love is where you at. 이 노래 듣고 같은 느낌 느끼길 바래. 그래 너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너무 참 행복했었고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Lady. 싸이의 I Remember You 였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꿈달과 지니의 같이 봄이 간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의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달입니다. 지니님, 꿈달님, 이번에는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엔 책방입니다. 그림책 전문 큐레이션 책방이고요. 우리 세종시 안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원에 있는 책방 A입니다. 그림책 전문 큐레이션 책방이라니 그냥 그림책방이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여기는 책방지기에게 행복을 주는 8가지를 주제로 그림책을 소개하는 책방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분위기도 좋고 아늑한 게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가봤던 곳이지만 책방지기하고 또 깊은 대화는 나눈 적이 없잖아요. 네. 인터뷰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몸이 간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입니다. 저는 세종시 조치원에서 네. 그림책방, 책방 예술 운영하고 있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책방 하시게 되면서 네. 이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지만 네. 뜻이 어떤 뜻일까요? 책방지기를 행복하게 하는 8가지를 닮은 책방이다 해서 책방 에이스로 진짜요? 지었어요. 그러면 9가지면 9이었어. 그럴 그렇게 수도 되는 있죠.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계시처럼 내려오는 네. 그 숫자 그게 8이었던 거예요. 8이에요. 네, 뭐 남편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 숫자 8이 있었고, 그리고 뭐 결혼 날짜라든지, 아, 진짜? 첫 집 주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중림로 32-3번지잖아요. 네. 3 더하기 다 2 더하면? 더하기 3.
팔이죠. 그래서 장소 막 알아보러 다닐 때 남편이 야, 집 근처에 저 건물 있는데 저기 한번 가봐 했는데 여보 주소가 그래. 월세도 80만 원. 진짜? 그래서 이랬을 때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남편이 야, 에이스로 해, 에이 이런 거예요. 숫자 8이랑 연결돼 있고 그럼 거기에 뭐를 담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멋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책방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럼 날 행복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8가지로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제가 경력단절로 되게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일이나 직업, 뭔가 명함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뭐 기타 등등 8가지를 모았다 해서 책방 에이스로 정했습니다. 타이틀이 그림책 큐레이션 서점이잖아요. 아, 타이틀이 그래요? 네네. 그 8가지로. 네. 어쨌든 제가 8가지 주제로 거기에 맞는 책들을 이 공간에 마련을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니까 그 개념 자체가 큐레이션인 거죠. 네. 저희 같은 이제 독립서점은 아무래도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책방지기가 이거는 우리 공간에 좀 나와 결이 맞아 하는 책들을 골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책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약간 결이 맞는 책을 내가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일까요? 조금 감성적인 거 좋아하고 좀 철학적인 것도 좀 담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고정순 작가님 모셨어요. 작가님을 좋아하셔서? 아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작가님을 좋아한 것도 1번이었고 그때 제가 책방 오픈한 첫 해였어요. 그리고 작가님을 초대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다 처음이었어요. 다 처음인데 일면식도 없었어요. 작가님하고 개인 친분도 없는데 저희가 언제 그 작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그걸 보통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원에 기차가 오니까 오시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계속 제가 이 끈을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되게 곤란해하면서 오셨었어요. 막 정신없이 했는데 작가님은 그때 인상이 나쁘지는 않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신간이 나오셨을 때 저한테 혹시 동네 책방지기들 동네 책방 에디션으로 이제 추천사를 쓰는데 혹시 써줄 수 있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힘든 점 이렇게 했는데 살짝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중심을 못 잡아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책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제일 많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책은 일반 서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입고하는 책들이 그림책보다는 일반 도서가 처음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와서 여기 무슨 그림책방이야, 일반 도서가 더 많구만 이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책들이 더 잘 팔리니까. 현재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되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 이거 뭐 하려고 했지? 그림책방을 떼버릴까?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잡고 그때 이제 서가를 완전히 이제 다시 이제 재편하면서 그림책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입고를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책들, 내가 좋아하는 책들, 작가 책들, 내가 궁금했던 책들을 막 그냥 입고하기 시작했어요. 뭐 모르겠고 남는 거 모르겠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책들과 같이 좀 읽으면 좋을 만한 일반 서적들 군데군데 같이 비치하니까 조금 더 책방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말도 그때부터 왜냐면 제가 행복하니까 네 제가 행복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제 입고한 책들이니까 더 잘 소개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왜 책방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책방인데 왜 그림책이었을까요? 네. 처음에 책방이라기보다는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근데 그 공간에 뭘 담을까
뭘로 소통할까를 고민했을 때 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그 대상 자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읽지 않는데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참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많이 데일 때였거든요. 그때 책이 약간 위안이 되고 제가 좀 사회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도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싶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위안이 되어줬던 게 그림책이었고 그래서 그림책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책방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처럼 제가 이걸 하고자 했던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이 책방을 왜 만들었는지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목적이 타의에 의해서 흔들릴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초심이 중요하다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진짜 왜 하고 싶었어. 뭘 희생해서라도 하고 싶었잖아. 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1번으로 나한테 일을 줘서 너무 좋아요. 일이 과연 생계의 수단일까라는 질문을 이제 일이라는 화두로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존재의 가치로 저는 생각해요. 내가 왜 사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이 사회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나한테 책방직이라는 일을 줘서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또 이렇게 인상에 남는 분들 그런 분들 계셨을까요?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이렇게 인터뷰하러 온 친구들이었거든요. 이제 경희대에서 교양 과목 때문에 이제 책방 인터뷰를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도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책방을 왜 하게 됐냐 뭐 이런 하다가 제가 나 좋아하는 거 여기 다 담았다.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공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으냐,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뭘 할 때 행복하냐. 근데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뭐 이렇게 적어낼 때 뭐 취미, 뭐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건 적어냈지만 진짜 내가 뭐를 희생하면서까지 희생이란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약간 접어두면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까 그것도 하나의 도전이잖아요. 안 해봤던 일이었으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해봤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생각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나서 인상 깊었고 갈 때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해줘서 네네.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범위가인데 공식 질문이에요. 이 질문. 내 마음에 와닿은 첫 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였어요. 제가 주체적으로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거 있어서 첫 직장도 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냥 전공 살려서 학교도 점수 맞춰서 그렇게 살다가 아이를 낳고 약간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누구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되게 힘들게 한 10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으면서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그림책을 육아를 하면서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때 그냥 애한테 영혼 없이 읽어주던 그림책이 나를 위해서 온 게 첫 책이 100만 번 산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고양이, 뭐 임금의 고양이, 도둑의 고양이, 누구의 고양이로 살다가 오롯이 나라는 존재로 주체적으로 살았을 때야말로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대상이 와도 그 대상 그 자체로 바라봐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대상을 다행히 만난 것 같고 그걸 다 깨달을 수 있게 된 책이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얘기하면서 새로운 면을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또 너무 느낌도 좋았던 것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우리가 격식 차리면서 지금 사실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듣지 않았던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좋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낯을 좀 가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애정을 주는 거를 별로 한 번 주면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저도 이 공간 좋아할 것 같고 네 애정을 주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청취자분들에게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이 방송은 좀 저희 한 30대? 40대? 네. 요때 여자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쵸? 들으실까요?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새 소망이 좀 이게 좀 많이 듣는데.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고 싶은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사셨으면 희한하게 좋은 생각하니까 좋은 길로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저희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빛 내리는 밤 난 또 얘기하지 떠나고만 싶어 밝은 빛 너머 어딘가로 지친 사람의 숨 엉킨 오해들로 머뭇머뭇대던 여기를 떠나 내 안에 나를 만날래 빈틈빛 바다로 투명한 저 바람 따라 좌표는 난 몰라 내 마음이 흐르는 곳 지구는 돌아가 한동안 나 없다 해도 주문을 외워봐 오늘부터 행복한 날 그저 웃어넘길 많은 후회들을 그렇게 꼭 안고 한숨만 치며 그러지 마 하루를 산다 해도 세상 끝인 듯이 작은 꽃 하나엔 우주를 보듯 나 살아갈 거야 빈틈빛 바다로 투명한 저 바람 따라 좌표는 난 몰라 내 마음이 흐르는 곳 지구는 돌아가 한동안 나 없다 해도 주문을 외워봐 오늘부터 행복한 날 달빛 내리는 밤 정세훈의 오늘부터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듣고 나니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8가지. 사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고 살죠. 맞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아까 책방지기가 명함에 대한 갈망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전 그런 게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올해 초 명함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뭐 괜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뭐 내 이름이 적힌 명함을 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돈 쓰면서 일하지만.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8가지는 뭔가요? 책방지기에게 행복을 주는 8가지 키워드는 여행과 선물, 가드닝, 음식, 공간, 사람, 문화예술, 일이라고 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게 있을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8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네. 우리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저- 가족 빼고 그림책 빼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 저는 그럼 캠핑이요. 네, 캠핑 가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네. 예, 자연의 소리, 바람, 햇살 이런 것들요. 네, 저는 요리입니다. 이게 아. 제가 만든 요리를 이렇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맛있게 가족 먹어주면 빼라니까 네. 우리한테 해줘요. 가족 빼고. 저번에 해드렸잖아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었어요. 아무튼 네. 요리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여행이에요. 저는 여행 가서 뭐 이렇게 뭐 많이 사진 않는데 귀걸이를 꼭 하나 사요. 그래서 귀걸이 보고선 그때 좋았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방지기님이 이제 대학생 손님들과 일화 얘기해 예, 주셨잖아요. 맞아요. 계속 남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는데 우리 나이라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늦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어서 뭐든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좀 아니니까 맞아요. 좀 그렇게 됐긴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젊은 것 같더라고요. 책방에 네, 그쵸. 가면은 예쁜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70대 지역 작가로 활동 중인 유남순 화가의 작품인데요. 이 유남순 작가가 60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60세면 사실 좀 늦은 나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이에 원하는 일을 찾은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우리도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하고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더 집중하고 좋아하는 걸 해본다는 건 진짜 그게 멋진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제게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 인터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네. 사심도 좀 채우고 네. 사심이 네. 컸죠. 네, 그림책을 좀 더 다양하게 접해보자는 이제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사람을 만나고 올 때마다 하나씩 뭔가를 배워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벌써 5번째 인터뷰였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되새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시작했다가 자꾸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편하게 시작했다가 질문도 던져보고 돌아보게 된다. 이거 딱 그림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이렇게 한 편씩 담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인터뷰도 기대됩니다. 네. 저도 다음 인터뷰에는 또 어떤 생각거리를 가지고 오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진희님이 오늘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책방지기가 추천한 그림책이 산호욕고의 100만 번 산 고양이예요. 누군가의 고양이였던 고양이가 100만 번 죽었다 살아났을 때 누군가의 고양이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게 되면서 정말 온전히 자기 삶을 살다 죽잖아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나의 주인이신가요? 내가 지금 가장 염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계속 네. 인터뷰 같이 가겠다고 그러서는 지금 우리 네, 한 번도 안 돈 따라오니까요. 버느라고. 네, 이제 3월부터는 진짜로 갈 거예요. 진짜란 진짜로. 말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3월에 서울 갈 건데? 네, 네. 이제 3월부터는 가겠습니다. 네. 네, 네, 기다리고 어쨌든 있겠습니다. 다음 인터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원카에는 주인공 티모시 살라메가 부른 퓨어 이미지네이션 노래가 나옵니다. 순수한 상상력이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원카는 비록 가난한 초콜릿 메이커지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원카의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하늘 위로 둥둥 떠오르기도 하고 환상이 가득한 세계를 맛보기도 합니다. 원카의 초콜릿이 행복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초콜릿이 입안에 있는 동안이라도 신비로운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주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은 잠들기 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그림책 한 권으로 상상의 문을 열어보세요. 환상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98.9MHz 말랑말랑 그림책 DJ 애니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